저 참 못생겼죠? 하하.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렸다는 송가인이 자학 개그를 했다. 실력으로 1군 우승이란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농담 같았다. 은행 잔액이 바닥났다. 발바닥 부르트도록 행사란 행사는 다 뛰어다녔는데 10년차 무명 가수 수준엔 푼돈만 떨어졌다. 도도 이표 찍고 공과금, 집세, 카드 대금 결제일이 몰려왔다. 마음의 악상 기호는 데크레센도를 그렸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다. 목으로 사는 인생이지만 손수으로라도 벌어야 했다. 눈 딱 감고 자존심을 접었다. 동대문 시장에서 액세서리용 부자재를 샀다. 비녀, 뒷꽂이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 팔았다. 국악 전공한 친구들의 주문이 밀려왔다. 부업으로 근근히 버텼지만 꿈만은 놓치지 않았다. 손으로 장식 붙이면서 트로트를 노동요 삼아 목을 갈고 닦았다. 불과 몇 달 전 일이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이 깜깜한 청춘의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최종 우승한 송가인. 미스트롯이 몰고 온 초강력 트로트 태풍의 눈이었다. 송가인으로 시작해 송가인으로 끝났다고 할 정도. 인터넷엔 나의 이른에 덕질합니다라는 노년 팬부터 언니 때문에 닭될 뻔했어요. 닭살 소름이라며 재기발랄 팬심 밝히는 어린 팬까지. 송가인 알이 호소하는 이가 넘친다. 노래에서 한 달 공과금 낼 돈이라도 벌면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이건 기적이에요.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송가인이 개나리색 재킷에 폭 파묻혀 말했다. 화면보다 작고 말랐다. 발갛게 물든 볼, 탁 트인 음성이 봄바람에 실려 일렁거렸다. 트로트 아이돌, 지역 감정을 녹이다. 중장년의 아이돌이 됐어요. 유튜브에 과거 영상 묶음 올리는 분도 많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백발 사진을 프로필로 내건 어르신이 메시지를 잔뜩 보내셔서 깜짝 놀랐어요. 순전히 저한테 말 걸려고 손녀한테 부탁해 계정 만들었다는 70대 팬이었어요. 같이 출연한 숙행 언니랑 미용실에 갔는데 배우 김혜옥 씨가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TV에서 보던 연예인이 제 팬이라니? 인터넷 팬카페 회원이 5,000명 가까이 되던데요. 8년 전 인터넷 팬카페를 만들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140명 정도였어요. 회원이 갑자기 확 늘어 친구한테 관리를 부탁했는데 매일 밤을 새운다네요. 며칠 전엔 집주인이 제 팬이 됐다고 전화하셨어요. 조금 뒤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해서 5월 말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천천히 나가도 된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전라도에서 탑 찍어 불고 서울로 탑 찍으러 온 송가인이어라 하는 사투리 인사말이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역풍 맞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역풍이라니요? 지역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바람에 홍어 냄새 난다 전라도 같은 악플이 때로 달렸어요. 지역 감정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며칠 전 경남 사천에서 행사가 있어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웬걸요. 고향에서보다 더 반응이 뜨거웠어요. 지역 감정 걱정했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울지마, 울지마 하던 관객들이 지역 감정 없어요. 그런 거 우린 상관없어요 하며 같이 우시고 노래가 갈라진 마음을 녹였네요. 어떤 분들은 정치인도 못한 경상도 전라도 화합을 송가인이 해줬다고 하시더군요. 팬카페에 지역별 카테고리가 있는데 회원들끼리 여기선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하면서 서로 배려해요. 굿땅까지 팔아 뒷바라지한 엄마. 어머니 권유로 미스트롯에 나왔다고요? 현역 가수인데 일반인하고 붙어서 떨어지면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싶어 선뜻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느낌이 좋다면서 적극 권유하셨어요. 송가인의 어머니는 무녀이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 식힌굿 전수교육조교인 송순단 씨다. 무녀의 딸 어린 시절이 평범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낳고 신병에 걸리셨대요. 이유 없이 계속 아파 제가 돌즈음에 신내림을 받으셨어요. 외할머니도 단골이었어요. 무당 딸이라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엄마를 부끄러워한 적은 없어요. 지킨 곳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인데 왜 부끄러워해야 하나 천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다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삶에 영향을 받았나요? 관 앞에 병풍을 쳐놓고 오후 6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소리를 하세요. 한 소리로 치면 7에서 8시간 완창하는 거예요. 소리꾼이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완창을 시도 때도 없이 해요. 엄마가 늘 죽을 각오로 해라 하고 말해요. 미스트롯 때도 그랬고요. 엄마가 남들 앞에서
엎드려 굿할 때 어떤 심정일까를 떠올리면 저도 이 악물게 돼요. 노래에 재능 있는 건 언제 알았나요? 고향이 진도예요. 강강술래 시킴굿, 다시래기 초상집에서 유족의 슬픔을 덜어주려 버린 장례 놀이들 노래. 다 진도산 문화재죠. 진도 와서 소리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들이 다 명창이에요. 육자배기 흠타령 줄줄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죠. 중2 때 들노래 문화재 선생님이 제 재능을 알아봐 주셨어요. 이후 강송대 인간문화재에게 남도 민요를 배웠고 광주예고로 진학해 박금희 명창에게 판소리를 사사했다.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했지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당신 운명이 대물림되지 않을까 두려워한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오빠와 제각기가 있었는데 치킨굿보다는 국악 쪽으로 풀리기 바라셨어요. 오빠와 같은 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했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에서 500만원이었어요. 부모님이 허리 휘어져라 농사짓고 굿해서 뒷바라지 하셨죠. 2년 전 서울 가락동에 보증금 1억원, 월 20만원짜리 빌라로 이사하는데 돈이 모자랐다. 어머니가 분신 같은 굿땅을 팔아 돈을 보탰다. 우승 발표 직전 부모님 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써서 미안하다는 소감은 오래 묵혀둔 진심이었다. 우승 당일 아버지는 객석에서 벌떡 일어나 내 딸이 최고다 하면서 울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우승 상금 3천만원은 받는 즉시 엄마 통장으로 꽂을 예정이다. 판소리로 다진 기본. 국악대회에서 장관상도 탔더군요. 국악을 계속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선배가 하는 국악 극단에 들어가서 어린이 국악 뮤지컬도 했고 프리랜서로 국악 공연도 했어요. 2010년 전국 노래자랑 우승을 계기로 트로트를 만났어요. 판소리 선생님이 엉뚱한 것 한다고 아까워하셨죠. 전국 노래자랑은 어떻게 나갔나요? 엄마가 전국 노래자랑이 진도에서 열린다는 공지가 뜬 걸 보고 서울로 나리면 날마다 전화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판소리, 국악대회 나가라곤 한 번도 안 했는데 솔직히 내키진 않았어요. 친구들 보기 창피했어요. 그런데 감 좋은 엄마가 그럴 땐 이유가 있겠다 싶었어요. 나갔다 덜컥 1등 했죠. 엄마도 젊은 시절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대요. 트로트를 배웠나요? 아니요. 노래방에서 친구들하고 불러본 게 다였어요. 국악하고 창법이 비슷해 좋아는 했어요. 전국 노래자랑 때 심사했던 박성훈 작곡가가 저를 유심히 보셨대요. 딩동댕 아저씨로 유명하신 분이죠. 1년 뒤 연락와 도와줄 테니 앨범을 내자 했어요. 2012년 첫 앨범이 나왔어요. 이땐 본명 좋은심으로 활동했다. 2017년 3집을 내면서 엄마 성송에 노래가 사람인을 합쳐 송가인이란 예명을 썼다. 노래자랑부터 시작하면 무명생활을 10년 정도 했네요. 서름도 많았겠어요. 혼자 커다란 의상 가방 메고 KTX 고속버스 타고 전국 행사장에 갔어요. 칼바람 부는 겨울, 남들은 히터 나오는 차에서 대기하는데 혼자 천막에서 덜덜 떨며 대기했어요.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너무 올드하게 부른다는 소리도 주눅 들게 했다. 자존감이 낮아져 무대 공포증까지 생겼다. 저 참 못생겼죠? 하하.